안녕하십니까, 너꿀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대통령께서 그 상법 개정 이슈를 계속 어필해 주시고 계시고, 코스피 3,000, 5,000까지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외국인도 꾸준히 코스피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많이 점프업을 했죠, 코스피, 코스닥이. 요즘 분위기 되게 좋고, 사실 한올바이오파마가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많이 안 올라가서 좀 아쉽죠. 주주분들 오늘도 좀 주식창을 보셨던 분들은 조금 이게 포모도 오실 수도 있고, 알테오젠도 5%, 4%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포모가 오실 수도 있고,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실 겁니다.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영상을 찍게 됐고, 지금의 불안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좀 다시 돌이켜보고, 한올의 이슈가 또 뭐가 있을지, 또 지금 분위기와 한올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향후에 한올이 어떻게 올라갈지를 좀 예상 아닌 예상을 좀 추측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의 투자금을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죠. 절대 지켜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꾸준히 구독하면서 보실 분들은 열심히 보시고, 저를 너무 맹신을 하는 거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고, 엄청 맹신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가를 책임져 주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잘 맞을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님의 능력이시고 한데, 뭐 애널리스트 모든 분들의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죠? 너무 맹신하는 거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꼭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올에 대해서 좀 이제 지금 분위기나 향후 전망이나 아니면 언제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조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지금 한올의 가장 최근 모멘텀이 뭐였죠? 한올 최근 발생할 모멘텀. 일단은 첫 번째로 중국 식약처 맞나요? 중국 식약처라 그런지 뭐,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허가해주는 곳. 신약 승인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 예상입니다. 만약 이게 승인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승인 시에는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아마 그렇게 큰 반응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 자체가 미국처럼 그렇게 크진 않고, 약가 자체도 엄청 비싸진 않고, 그리고 그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렇게 뭐 의약품에 대한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하는 게 아니고, 약품 자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승인이 되더라도 로열티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특히 첫 해나 두 번째 해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을 건데, 그래도 꾸준한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승인 시에 그렇게 큰 매출액이 단번에 발생하진 않지만 꾸준한 현금 흐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첫 번째 MG잖아요. MG 중증 근무력증. 신약 승인 허가 예상이 되는데, 이때 들어올 마일스톤이 얼마일까? 그 금액에 따라 주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오르긴 오르겠죠. 근데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주가의 방향은 상방인데, 많이 오를지 조금 오를지 저는 그렇게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중증 근무력증의 마일스톤이 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건데 한 100억 수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억 수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돈은.
뭐 한 번에 100억 들어오는 거면 한올이 지금 영업이익이 뭐 10억, 20억 나고 있는데 1년에 100억이면 꽤 많은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거긴 하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고 있는 것도 신약 승인 중국 신약 승인 기대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이는 이유도 이게 마일스톤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에 대한 로열티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예상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최근에 보면 여기 이제 불발시 이 또한 시장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단번에 막 10%, 20% 떨어질 확률은 적다.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너무 낮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약 승인이라는 게 임상 결과가 유의미한 통계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뭐 때문에 딴지 걸어서 신약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단번에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를 따질 뿐이지 100%는 없기 때문에 승인이 날 수도 있고 불발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승인이 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일 것 같고 불발이 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물론 위아래 방향에 약간의 영향은 있을 거예요, 둘 다. 근데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 유의미한 통계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면, 지난번 영상에서 방송 드렸다시피, 알제넥스보다는 중국에서 조금 영업력 있는 회사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매출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뭐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올 입장에서는 매년 현금 흐름이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바이오 입장에서는 참 부담이 덜 하다. 현금이 나온다는 거는 곧 유상증자를 할 만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굳이 유상증자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주주가치 희석을 좀 덜 할 수 있다. 바이오주들은 워낙 유상증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을 느끼는데, 그런 불안감은 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이득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멘텀들이 있는 주식들이 좀 급등이 나와요. 요즘 오늘도 그렇고, 오늘 알테오젠은 N02 ADC SC 제형으로 변환하는 이슈가 임상 1상 진행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좀 많이 급등을 했고, D&D 파마텍은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 메쉬 치료제 임상 결과가 꽤 좋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결과가 이게 유의미하다 해서 상한가를 찍은 건지, 뭐 얼마나 좋은 건지, 경쟁력 비해서 얼마나 좋은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객관적으로는 모르겠고, 일단은 메쉬 이상인가요? 뭐 성공을 했다라는 분위기로 상한가만 간 것 같아요. 근데 뭐 경쟁사들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을 모집을 했는지, 이게 정말 경쟁사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약이 될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모멘텀이 있으니까 주가는 바로 상한가로 가는 그런 기대감까지 보여주고 있는 요즘 시장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가 좋아서 요즘에 무슨 모멘텀만 있으면 그래도 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언제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상법 개정이 되면 또 모멘텀이 사라져서 또 하락이 이어질 수 있고, 왜냐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법 개정이 확실히 딱 돼버리면 일단 그때부터는 이제 매도세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모멘텀들이, 이 시장 전반적인 모멘텀들이 얼마나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지금 올라가는 시장을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다. 우리는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만 멍 때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요. 좀 이게 대응은 아닌데, 대응은 할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시장에 대응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대응은 아닌데,
그 마인드를 훈련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떨어질 수 있다. 한없이 올라가는 시장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떨어질 수 있다. 그 떨어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공포감을 가지면 안 된다. 공포심을 가지면 안 된다. 떨어지는 주가를 보고 공포심 가질 수 있죠. 그럴 때 던지면 떨어지는 주식을 보고 무서워서 던지면 우리는 언제나 돈을 벌 기회가 없다. 시장은 항상 공포심에 미리 반응을 하고 무섭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재는 조금 반응하고 공포심은 길게 반응해요. 근데 시장이 되게 우상향하는 게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한 달이 떨어지고 열흘이 올라도 시장은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급하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장기간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치죠. 그죠?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야? 하고 지치고 무섭고 견디면 올라갈 줄 알았던 그 시간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무섭고 그러기 때문에 공포심에 던지고 하는데 꼭 그렇게 던지고 나면 시장이 오르죠. 그때 오를 때가 됐습니다. 또 사람들이 모두 공포를 가질 때 시장은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공포심을 가질 때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이 참 많지는 않죠. 그죠? 그렇게 버틸 수 있다는 건 공부를 했다는 거고 그때 살 수 있다는 거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회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가격에서도 무서움을 뒤로 한 채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공부입니다. 공부.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막 올라가는 시장을 보고 있잖아요. 기분 좋게 보시고 뭐 오르신 종목들이 있으면 축하드리고 기분 좋게 보시고 또 이럴 때 많이 올라갔을 때 이게 정말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사업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한 번씩은 가져보시고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만약에 이거 너무 포모다. 이거 사람들이 너무 다 사는 것 같다. 너무 호재만 반영하고 있다라는 주식들은 조금씩 단 1% 2%라도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좀 떨어지더라도 좀 덜 억울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좀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게 만약에 시장이 떨어졌을 때 저희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떨어졌을 때 이제 갑자기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넉넉히 또 보게 되거든요. 습관처럼. 올라갔을 때 본 것처럼. 그러니까 보고만 있으면 또 무서워요. 또 주식 가격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럴 때 꼭 훈련을 좀 해야 된다. 떨어지는 주식을 보고 있으면 멍 때리고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야지를 꾸준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는 여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언제까지 떨어지냐, 이거 뭐 잘 된 거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난 놔둬야겠다, 그냥 버텨야겠다, 가만히 있어야겠다 하고 멈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속으로는 안타깝죠. 이거 좀 더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100%는 없으니까 이 주식이 무조건 오를 건 없지만 그게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 돈을 벌기 위한 훈련.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 모아가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 돈 벌 확률이 너무 높고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고 가만히 놔둔 분들은 나중에 본전 와서 팔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틴 시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주변에서 보면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아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올이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생각보다 장기 투자 종목. 그러니까 뭐 좀 시계열을 길게 보면 지금 많이 오른 주식들 있잖아요.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알테오젠도 과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고, 과거부터 그렇게 꾸준히 투자해오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회사의 기술력을 믿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보면 생각보다 다 장기 투자거든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옛날에 그 분식회계 이슈가 좀 있었어요. 2017년이었나 8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20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게 40만원, 50만원 가던 게. 그러니까 20만원 초반까지 떨어지고 지금 100만원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18년이면 지금 7년 지났는데 5배 오른 거거든요. 객관적인 가격만 보면.
유상증, 아니, 액면 분할이나 이런 걸 안 했을 거고, 가격이, 지금 절대 가격이 맞을 거예요, 아마. 20만원이 지금 100만원이 좀 넘었는데, 5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 18년 때 분식회계 때 샀으면 지금 넉넉 잡아 7, 8년이거든요. 7, 8년 동안 5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장기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7, 8년 기다리지 않을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거면, 아마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1, 2년 투자 보고 난 샀다. 뭐, 앞으로 단기적으로 몇 달 안에 이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사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가요, 주가가. 그리고 모멘텀이 예정된 것보다 늦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취소가 되거나 아예 회사의 전략이 바뀌거나 하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힘들다. 운이 좋으면 땡큐지만 평소에는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 사이에 진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나는 몇 달 뒤에, 예를 들어서 하늘도 이번에 이뮤노반트가 몇 달 뒤에 뭐 대형 제약사와의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로이반트죠, 로이반트. 이뮤노반트가 아니고 모 회사인 로이반트가 몇 달 안에 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얘기는 했는데, 그게 몇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어요, 장기 투자라는 게.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 힘든 장기 투자 종목을 골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모아가다 보면 한 줄기 빛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알테오젠이나 하이닉스나. 그러니까 뭔가 경영진이 뭔가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평범한 경영진에 그러니까 뭐 지금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경영진이 나중에 추후에도 꾸준히 이끌어 나가고 있고, 뭐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관계도 잘 맞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길 바라는 경영진이고 하면 잘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꾸준히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한올도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생각보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꼭 길게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나는 모멘텀 플레이만 할 거야 라고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주가를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고, 단기적 모멘텀 하신 분들은 그렇게 투자 열심히 하시고, 저는 그쪽 플레이어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열심히 공부한 회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이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잘 안 오른다. 그리고 하락은 길다. 상승은 짧다. 근데 상승할 때 많이 오르고 하락할 때 길게 떨어지고 상승할 때 또 많이 오르고 하면서 우상향 하는 거지, 이게 뭐 올라갈 때가 더 많아서 올라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고, 조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정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한올이 좀 장기 투자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훈련.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적인 매수, 주식창 조금만 보기, 그 다음에 뭐 주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 그 다음에 이게 포모 예방이에요. 포모 예방. 포모가 이제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이제 나는 왜 저 종목 없지? 난 저 종목 왜 없지? 진짜 나 주식 투자 못 하나 봐.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뭐 이런 거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방산주 뭐 이런 것들 있죠. 방산주 많이 가던데 그런 것들 전 없거든요, 방산주.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배가 아프긴 하지만 사지 않는다.
왜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내가 모르는 회사예요. 그죠? 방산 하나 믿고 사기에는 그 경영진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이 회사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저는 방산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물론 보는 거야 신기하죠. 근데 그 사업이나 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경쟁사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공부가 덜 돼 있어서 그쪽을 아예 보고는 있지만 배는 아프지만 안 사서 무서울 건 없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등등.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도 짧은 것 같고요. 한 7년, 8년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7년, 8년 이상. 5년은 짧다면 짧고 길면 긴데 왜 장기 투자가 안 되냐면 크게 먹기에는 5년이 되게 좀 뭔가 내가 그 전부터 좀 상황을 알아야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2년 장기로 오를 회사인데 그걸 한 3년 전부터 알아서 모아야 크게 먹을 수 있는 이 정도거든요. 5년이면. 근데 그 정도 되려면 떨어질 때 막 사서 이제 2년 3년 뒤에 좋아질 거야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경기 사이클 주면은 조금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가 안 돼서 제 기준은 한 7년 8년 이상 해야 장기 투자다. 그러니까 한 3, 4년도 좀 짧은 것 같고 한 7, 8년 이상 되면 그래도 한 몇 배는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5년 동안 한 5배, 7년 동안 8년 동안 한 5배 됐으니까 많은 건가요? 적은 거예요? 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7, 8년 동안 5배면 많이 오르긴 많이 오른 거죠. 그죠? 네. 만약에 적금 들었으면 10% 먹었을 텐데, 10%, 20% 먹었을 텐데, 그죠? 네, 아무튼, 그거랑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장기 투자는 좀 생각보다 긴 시계열이다. 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 한올이 지금 이뮤노반트가 인수합병이 안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형 제약사들에서, 중국 의약품에 대한 그 바이오 회사들이 가진 기술에 대한 기술을 라이선스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조금 이제 뒤로 밀려났고, 그러니까 중국 항암제나 아니면 이런저런 약물들이 ADC나 이런 대세 약물들이 많이 비만이나 이런 약물들이 라이선스인을 많이 해갔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현금 배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뮤노반트가 좀 뒤로 밀린 것 같다라고 로이반트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뮤노반트가 기업 가치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 한올 또한 기업 가치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한올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모멘텀이 지금 부재하고요. 당장에 나올 임상 결과 데이터가 없기도 하고요. 모멘텀이 부재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경쟁 약물들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좀 필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향후 모멘텀을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좀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알제넥스가 있잖아요. 알제넥스 시총이 그때 30조였나요? 30조 원 정도 됐나? 알제넥스가 아무튼 이 정도 된다고 치면 30조 원 정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시총이 30조 원 되는 것 같아요. 네. 30조 원 정도 된다고 치면 지금 승인받은 약물이 MG나 CIDP나 ITP나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류마티스 학회였나요? 유럽에서 하는 류마티스 학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개념 증명 임상에서 되게 좋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한올도 아마 이뮤노반트도 임상이 쇼그렌이 큰 무리 없으면 성공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반응은 주가는 이미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반응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금 승인받은 약물이 MG, CIDP, ITP 등등 이런 간단한 약물, 지금 이게 다였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 이게 환자 규모가 이 세 가지 약물의 환자 규모가 이뮤노반트가 밀고 있는 그레이브스병 한 개 질환의 환자 규모보다
한 3분의 1? 넉넉 잡아 2분의 1 합시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은 환자 대상 수가 33만 명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알제넥스는 저 세 개 질환이 넉넉 잡아 15만 명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알제넥스 시총이 30조인데 환자 수가 15만 명 정도거든요. 지금 처방 환자 수가. 물론 저 시총 안에는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물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좀 고평가되어 있는 면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뮤노반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뮤노반트도 임상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초로 진입하는 약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이뮤노반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뮤노반트 시총이 한 3조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뮤노반트가 알제넥스 시총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 차이예요. 승인을 받은 약물이 있냐 없냐. 반대로 말하면 승인을 받으면 기업 가치가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지금 알제넥스가 저 세계 질환에 갖고 있는 환자 수가 넉넉 잡아 15만 명인데 그레이브스병 하나로 이뮤노반트는 33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환자 수가 2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총도 30조 이상 갈 거란 말이죠. 이뮤노반트가. 그러면 40조, 50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뮤노반트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대형 제약사에서 인수를 해간다. 그러면 이뮤노반트가 저 알제넥스 시총 30조 원 가지고 팔겠습니까? 저는 좀 더 받을 거라고 봐요. 저는 좀 더 받을 거라고 보고, 왜냐면 그레이브스병 환자 대상수가 워낙 많고 퍼스트 인 클래스와 베스트 인 클래스를 모두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FcRn 계열에서 모두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바이오 헤븐이나 저기 경쟁사들도 있잖아요. 그레이브스병을 어떤 타겟이든 FcRn이든 뭐 요즘에 최근에 뭐 CD4L도 있더라고요. 그 에이프릴 바이오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의학적인 원리가 증명이 되어가 있고 자료가 계속 쌓이고 있는 FcRn 계열의 약물 중에서 그레이브스병이라는 큰 질환에 대한 환자 수 33만 명을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로 가져간다면 시장을 장악할 수 있거든요, 거의. 그러면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알제넥스 시총이 30조 원인데 저 세계 질환으로도 뭐 물론 파이프라인들이 여러 개 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뮤노반트도 나중에 인수하면 더 대형 제약사들이 인수하면 똑같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시장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상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 뭐 따라잡을 수 있는 것들은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33만 명을 가지고 있는 질환 하나만으로도 지금 알제넥스 시총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수가 훨씬 많은 환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금방 따라잡을 거다.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 지금 이뮤노반트나 한올이나 주가를 보면 저런 모멘텀들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이 말은 모멘텀 하나만 터져도 쉽게 반응을 한다. 물론 시장 분위기가 받쳐줘야겠지만 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멘텀들이 왜 반영이 하나도 안 될까? 저는 좀 의아스러운 면이 있고, 뭐 제가 모르는 시장에 뭔가 그런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좋은 회사도 주식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질 때도 많아요. 네, 진짜로 그거는 맞는 말이고, 또 정말 안 좋은 회사가 너무 비쌀 때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야 뭐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우리나라 주식 특성상 그런 모멘텀들에 몰려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보면 주가에 따라 좀 움직여요.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지면 안 사고요. 올랐을 때 많이 사요.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6만 원일 때 사람들이 잘 안 샀거든요. 30만 원 되니까 사요. 40만 원 되니까 사고요. 그때부터 모멘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비싼 가격을 주고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막 사거든요. 지금도 싸다 하시면서. 근데 6만 원일 때는 왜 그럴 때 안 샀냐 이거죠. 그러니까 6만 원일 땐 그런 모멘텀들이 안 보였다.
그건 주가를 봤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모멘텀들이 안 보이는 거고, 이게 설마 되겠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사는 건 정말 용기고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정말 공부해야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들이 너무 반영이 안 돼 있다. 나중에 모멘텀 반영하면 또 크게 갈 거다. 그러니까 모멘텀 반영되기 전에 많이 사둬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리딩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되고, 모멘텀이 반영 안 된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걸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주식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꼭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하는 주가들, 주식들이 있잖아요. 대세 상승을 하는 회사들은 꼭 두 번의 상승이 있거든요.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상 느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앞으로 이 회사가 또는 이 산업이 잘 될 거야 라고 미리 반영하는 시기. 자, 예를 들면 저기 2차전지 2021년인가요? 22년을 강타했던 2차전지주를 보시면 2018년 7년 8년쯤에 그때부터 2차전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도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지금 현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LNF 2차전지들 등등 2차전지 관련주. 그때 2017년인가 2018년인가도 한번 움찔했어요. 움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나중에 2차전지 잘 될 거야 라는 얘기가 이때쯤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붕 오릅니다. 붕 올랐다가 장기간 쭉 한 몇 년간, 향후 몇 년간 조정. 그러니까 2017년, 18년인가 한번 움찔하고 향후 몇 년간 조정을 하고 2021년에 1년인가 2022년인가 달렸죠. 자, 알테오젠 2017년에 올랐어요. 그러더니 코로나 터지고 살짝 움직여요. 이때 머크 임상한다, 머크 키트루다 임상한다, 어쩐다 루머처럼 돌았던데. 그래서 잘 될 거다 라고 했을 때, 이때 2021년인가요? 그쯤 10만원인가? 이상 찍었나? 찍고 장기적으로 횡보해요. 그러다 작년에 터졌죠. 그러니까 딱 두 번의 상승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제가 아까 방금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알테오젠 10년 차트거든요. 제가 차트는 안 보는데 흐름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때 2021년도에 보시면 여기 2021년 보이시나요? 여기 확대를 좀 할까요? 네, 너무 확대했네. 여기 2021년 보이시죠? 여기 2021년. 이때 잠깐 올라가잖아요. 그죠? 2021년 때 잠깐 올라간 게 이때 코로나 때. 거치고 한번 올라갔다가 한 3년 조정하고 그 다음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회사가 2021년도에 얘가 잘 될 거야. 2020년이네요. 2020년에 얘가 얘네 회사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하고 가요. 그러다가 진짜 현실적으로 잘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한 3년간 걸리다가 나중에 한번 달리거든요. 자, 포스코 퓨처엠. 이것도 10년으로 보겠습니다. 10년. 자, 이때도 보시면 2018년도 이때 잠깐 올라오죠. 21년도에 잠깐 올라오죠. 그 다음에 21년도에 잠깐 이 회사 잘 될 거야 하고 하다가 2021년도에 올라왔다가 2022년 3년 넘어가면서부터 달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나중에 잘 될 산업이야 라고 움찔했다가 장기간 조정 받고 달리거든요. 2차전지주는 아마 다 차트가 비슷할 거예요. 이때도 다 보시면 10년으로 보시면 이 에코프로는 좀 덜하네요. 2021년쯤엔 안 달렸다가 한 22년쯤에 살짝 움찔하죠. 그리고 장기간 또 조정 쭉 겪었다가 이때 2차전지 대세되면서 막 올라가요. 2022년부터.
다음에 뭐 볼까요? LNF. 얘네도 2018년경에 살짝 올랐다가, 얘네는 2021년부터 꾸준히 올랐네요. 그죠? 그러니까 2018년에 한번 올랐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잘 될 거야 라고 올랐다가, 한 3년 조정 거치고 2021년부터 쭉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의 상승이 한번 오고, 나중에 진짜 대세가 될 거야 할 때 약간의 상승이 오고요. 진짜 대세가 됐을 때 크게 가요.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잘 된 회사들의 특징. 그러니까, 이게 뭐, 한올도 꼭 그럴 거야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잘 된 회사들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있다. 느낌만 보고 가는 느낌만. 한올 보시면 지금 10년봉인데, 어디 보자. 여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는 지금 바이오 회사라서 임상 실패 기간이 2021년부터 2020한 2, 3년 2년까지는 이 임상 실패 기간이 있어서 중간에 쭉 하락하는 구간이 있어서 그러는데, 얘도 보시면 지금 2018년에 한번 달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5, 6년간 지금 7년 가까이 지금 조정이거든요. 조정. 지금 계속 똑같은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조정하다가 나중에 정말 대세됐을 때는 그 알테오젠 차트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지금 알테오젠이 이 10만원대가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한올에 지금 3만원, 4만원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3만원, 4만원대가 2021년경에 지금 한올의 부분이 알테오젠을 비교했을 때 이 10만원이 작아 보이는 것처럼 한올에 3만원이 작아 보일 수 있고 15만원, 16만원 가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다. 뭐 이거는 흐름에 따라서 제가 그냥 뭐 예상하는 거지 뭐 답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올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남아있긴 한데 반영이 너무 안 되는 상황이고, 중국 모멘텀은 워낙 작으니까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하셔도 좋다. 네, 크게 기대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근데 나중에 장기 투자로 보면 중국도 나중에 뭐 잘 되면 잘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GD, 이 그레이브스병 환자가 대상 환자 수가 너무 많고,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로 임상이 잘 진행되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제넥스는 진짜 질환 3개만 잡고 임상 15개인가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30조 원인데, 얘네 환자 수 33만 명 가져가는데 30조 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얘네가 의약품 제약바이오 회사를 M&A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면, 알제넥스 시총 30조 원보다는 좀 환자 수가 그래도 2배 이상인데, 한 질환 한 개만으로도 두 배 이상인데 훨씬 더 많이 받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불확실성이 녹아져 있어서 좀 할인받아야 될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죠? 그래도 30조 원만 가도 어딥니까? 아무튼, 모멘텀이 지금 다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고, 향후에 언제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모멘텀이 생긴다면 바로, 한올은 지금 주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바로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많이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시면 포모 많이 오실 텐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렇다 그래서 이거 팔고 다른 회사 간다고 해서 꼭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오른 회사 주식들은 비싸진 이유는 다 이유가 있고, 또 떨어질 땐 또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 안 하는 회사 가면 주가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휘둘릴 바에야 공부 열심히 하신 주식에 남아 계시면서 열심히 모아 가시면서 본인이 뭘 놓쳤는지 찾아가는 단계가 훨씬 빠르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훨씬 다 이득이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가가 왔다 갔다 할 텐데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잘 훈련하셔서 나중에 장기 투자 꾸준히 하심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조금씩 도움이 되셔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